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익들이 많습니다. 북경을 둘러싼 도로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성이 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북경 근처 고속도로에 GPS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믿을 수가 있는 뉴스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2인자라고 할 만한 장유사 장군이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실각 숙청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장유사 실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일들은 중국에서는 고위 관료들의 어떤 숙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있는 다음에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죠. 야, 그 사람 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라는 이야기가 몇 달께 이어진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당 규율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장유사 장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중국 국방부가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무슨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지난 토요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장유사 장군이 당 기율 및 국가법률 심각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참이죠. 합동참모본부 이제 부장격에 해당되는 이제 류전리 장군도 함께 유사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최고 군 지도자 두 사람이 동시에 지금 날아간 이제 이러한 셈인 거죠. 사실 이제 중국 역사를 통해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최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동시에 날아간 경우에는 1989년 이제 천안문 사태 때 강경 진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사람들이 날아간 거 빼고 나면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장유사라든지 류전리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중국에서 최고 군사와 관련돼 있는 최고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인물이 바로 이 장유사 장군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에 맞서서 뭔가 원로들과 손을 잡고 시진핑 실각 또는 숙청, 퇴임 이런 것을 이제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이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군과 그다음에 당 이런 것을 서로 나눠서 시주석과 장유사 장군이 서로 반반 하고 있다. 아니면 다음번에는 이제 시주석이 좀 물러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인터넷을 작년 여름에 뜨겁게 이제 달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관심이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 11월 달부터 이 장유사 장군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중국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믿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만 보고는 있었는데 장유사 장군이 당시에 러시아를 방문했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 당국이 장유사 장군을 억류하면서 이제 시주석이 자기와 반대에 있는 군 세력들을 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죠. 그러니까 또 그냥 흐지부지된 거짓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올해가 이제 들어와서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주요한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얼굴이 안 보였어요.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모임에서도 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1월 한 10일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자마자 거의 즉각이죠. 나오자마자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 그 고위 장성들이 날아갔던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보통 서너 달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밝혀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을 하다가 이제 조용히 이런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장유사라는 이제 인물은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한 75세 정도 되는 나이가 상당히 이제 많죠. 그런 인물입니다. 중국군이 지금 이제 막강한 여러 가지 이제 신형 무기 그리고 압도적인 전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국군 최대의 약점은 이제 실전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마지막으로 실전을 경험했던 것은 1970년대 후반 지금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던 이제 중월 전쟁이 마지막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참전했던 사람이 이 장유사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월 전쟁 당시에 이제 최전선 장교로서
여러 가지 이제 활약을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집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혁명 1세대니까 당연히 시주석과 더불어서 원래부터 잘 알던 사이고, 그다음에 혁명 2세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제 갖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어디가 될까요? 좌우간 이 중국군의 거대한 그 무기를 총괄하는, 이제 무기 조달을 총괄하는 이제 총무국장을 이제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끈끈한 관계를 토대로 해서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이제 승진을 하면서 권력 핵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52년생인가 아마 그럴 테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70년, 원래 70살이 되면은 중국에서는 관례상 은퇴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 주석이 붙잡아 놨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현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 주석과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관련돼서 지금 중국군 그리고 시 주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사면임을 시작을 하자마자 한 일주일인가요? 있다가 미국 그 어떤 연구소에서 중국 로켓군과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처럼 육해 공군 말고 별도로 로켓군이 있습니다. 전략 로켓군. 사실 이제 뭐 이거는 과거 소련, 구소련 체계를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켓군이 별도의 이제 군으로 존재를 하죠. 당연히 여기서는 핵미사일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를 관할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 주석은 군 현대화와 관련돼서 많은 투자를 이제 여기에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2022년 당시에 미국이 중국 로켓군에 대해서 한 250페이지 정도의 아주 두꺼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말 옆에서 누가 중국군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뀌었던 인사 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무기의 특성들, 이런 계획들을 송두리째 다 공개를 해버린 거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서 빠져나갔느냐를 이제 색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첩대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탈탈 이제 털면서 2023년에 이제 로켓군 장성 한 10명 정도가 이런저런 혐의로 숙청이 됩니다. 가장 이제 만만한 숙청 혐의는 뭘까요? 당연히 뇌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야 되는 연료를 빼서 팔아먹고 물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그 탄도미사일 사일로 덮개가 있죠. 덮개가 이제 미사일을 쏠 때 쫙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중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장유사 장군도 어떻게 보면 로켓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후인 2024년 7월, 그러니까 2024년 7월에 이제 장유사 장군의 휘하에 있던, 과거에 같이 군 복무를 했던 이 장유사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라인에 있는 군인들이 중국의 북부, 중부, 그리고 남부 이 3개 그 군구 지역 사령관으로 취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직할 세력이라, 군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동부 정부를 포위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됐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유사가 반격을 개시하면서 시 주석을 군사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2024년 8월 달에 이제 미국의 당시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지만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자기의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안보보좌관, 그리고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일이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콕 찍어가지고 이 장유사 장군하고 내가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면담이 성사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전까지 한창 막 미국과 중국이 충돌 직전까지 이제 가고 있던 남중국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잠잠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시 주석이 미국과의 전략적 대결 그리고 충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그랬는데, 장유사 장군이 이제 미국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전까지의 도전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의 지휘관들을 누르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당과 관련된 회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정도 상황으로 뭐 호사가들의 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 이제 대변인의 발표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그 인민해방군 그 기관지에서 사설이 이제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사설이 이제 다른 뭐 인민일보라든지 다른 신문에도 이제 다 게재가 되면서 공유가 되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설을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꽤 긴 사설인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장유샤와 류전리가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보통 이제 중국에서 숙청과 관련돼서 기율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이것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부패 혐의로 일단은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설에서는 그 이후에 계속 길이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두 번째 보시죠. 당과 군의 고위 간부로서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점에서 배신감을 느꼈냐는 것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됩니다. 주석 책임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석과 관련돼 있는 주석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제도인데 주석 책임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거는 뭔가 이 워딩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당의 절대적 영도권을 약화시켰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당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정치, 부패 문제를 조장한 혐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대역죄인 취급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사설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를 이제 한번 보면은 일단은 당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정치 문제, 부패가 아니고 정치라는 말도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은 즉 정치적 파벌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내부에 자기를 따르는 별도의 세력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꽤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이제 부주석 그리고 위원으로서의 자기의 권한을 확대를 하면서 뭔가 시주석과 충돌을 여러 번 빚었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이제 주석 책임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들었다거나 아니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충돌을 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 주석과 장유사 이 양반이 이제 싸울 일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즉 시 주석은 이제 2027년 뭐 대만 공격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올해가 2026년이니까 야 내년에 뭔가 대만과 관련돼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지난 2024년인가요? 이 장유사 장군이 이제 인민일보에 투고를 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 장성으로서 군의 이제 통수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중국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한 이제 그런 글이었는데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 주석이 대만을 칠 준비를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뭐 이 부패라는 혐의가 이제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유사 장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무기 조달을 총괄하는 이제 총무국 이제 책임자를 역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실 뇌물이 오간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알면서도 몰랐던 이야기 뇌물로 걸었지만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 이러한 이제 큰 일을 도저히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주석 책임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당의 절대적 영도권을 이제 약화시켰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역 죄인으로 이제 몰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우리는 작년에 있었던 이제 중국 당 대회 때 이 장유사 장군이 보여줬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퇴장하는 시 주석한테 이제 인사하고 얼굴을 마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가방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제 시주석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어쨌든 이제 상당히 이 중국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한테는 시주석과 장유샤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 어떻게 보면 서로가 지금 꺾고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축이 이제 날아가면서 시주석한테 권력이 더 몰리나? 아니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있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자 1월 2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제 또 특종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거 이외에 그 전에 이제 비공식 이제 간담회 비슷한 이런 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군 내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다른 혐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중국 핵무기와 관련돼 있는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면 정말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중국 원자력 공사,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국 그 수력 원자력, 한수원 같은 이제 원자력 총책임 이제 기관입니다. CNCC라고 부르는 기관인데 여기 사장이 지금 뭐 이런저런 혐의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장이 자관 이렇게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핵무기, 군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평생 군에서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국 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혁명 가문의 혈통이고 하는 사람이 굳이 미국한테까지 그렇게 정보를 팔아서 내가 얻을 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설리반 외교 안보 보좌관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지만 사실 장유사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해외 인사랑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숙청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일부러 흘린 정보 아니냐, 미국 언론을 이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서 이제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실질적인 쿠데타다. 시 주석이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동원해가지고 현재 중국군의 모든 이동이 차단돼 있고 현 위치에서 대기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진실을 이제 파악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신뢰할 만한 일본이나 아니면 대만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장윤사 장군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했던 사령관으로 재직했던 이제 선양 군구에 대해서 지금 특별조사단이 파견이 됐고 이 특별조사단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17명 이상의 이제 군 장성이 체포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유사, 유전리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핵심 이제 두 사람이 숙청된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숙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유전리 이 합동참모본부 우리로 따지면 합동참모본부 이제 부장에 해당하는 양반은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큰 훈련이라든지 종합적인 작전을 이제 수립하고 지휘하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 양반까지 이제 같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봤을 때 가장 지금 이상한 모습은 뭐냐? 중국에서 이제 군을 통제하는 가장 상위 기관이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위원장 주석을 맡고 있고 6명의 이제 군인들이 이제 위원으로 임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용이 2022년에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년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 6명을 지금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시 주석 플러스 장성민이라고 하는 요 맨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요 한 사람밖에 지금 안 남아있어요. 5명이 낙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들이 다 비어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2명이 낙마를 했으니까 그럼 그 전에 3자리가 비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원래 이런 자리는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날아가면 누군가를 채워놔야 되는데 채워놓지 않고 계속 있다가 이번에 2명을 알린 거죠. 그러면 이제 혼자 남아있는 이 장성민이라는 장성은 누구냐? 이 양반은 이제 필드에서 야전으로 뛴 경험은 거의 없어요. 주로 정치장교 그리고 이제 기율 검사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이제 칼 노릇을 주로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사람인데 이 양반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지금 이제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이제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 군 자체는 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중국 군을 움직이고 무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지휘 본부가 지금 와해된, 그것도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와해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중국군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군사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인들이 다수 이제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보면은 이제 중앙위원회에 이제 군 소속으로 이제 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보면은 총 4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44명의 군 장성들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계속 숙청이 되다 보니까 지금 29명이 숙청 또는 행방불명 상태예요. 근데 이번에 2명이 더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44명 중에서 31명이 날아간 거죠. 이러면은 이제 뭐 거의 군 위에서 고위 장성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이제 왜 이런 상황까지 갔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이제 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는 이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추정만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쨌건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공식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이제 반부패와 관련돼서 시지 주석이 계속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군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왔는데 이것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죠. 어떻게 보면은 장유사라는 친구를 믿고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친구도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날려버렸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날아간 이제 군 장성들을 보면은 2012년에 시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승진을 시켜가지고 군 요직에 포진한 시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주석 라인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지난 이제 한 12년 정도 이제 너의 역할은 다 됐고 이제 사라져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사라져? 당연히 뇌물이라는 그리고 부패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시 주석이 이제 군 내부적인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내가 군 다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군을 위협으로 나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이제 존재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들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은 상당한 세대 교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폭적으로 연령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뭐 50대 후반 이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공식적인 시그널로만 보면은 분명히 부패라는 그리고 뇌물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날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좀 재미는 없고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좀 재미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이 지금 중국 내부에 강력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7년 내년에 다시 이제 지도부 개편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2012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22년, 2027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부 개편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대 세력들을 숙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를 좀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퇴임했던 전임 주석들,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의 당 원로들이 군부와 손을 잡고 시주석 견제 또는 시주석 교체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지금 권력과 관련돼 있는 내부 갈등이 첨예화됐고 그 와중에 이제 칼을 빼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원로 그룹과 군의 결합이 이제 계속 시주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주석이 먼저 칼을 빼들어서 이제 군을 날려버림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장유사라는 한 사람의 장군을 날린 게 아니고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아주 막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우리가 삼국지나 중국의 전통적인 여러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막 스릴 넘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양념들이 나옵니다. 뭐 중국 그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고속도로 뭐 6환, 7환 뭐 여기에서 지금 군부대 이동이 목격되고 있고 뭐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민간 차량들 모두 비워라라고 하는 뭐 빨리 빠져나가라라고 하는 전광판 뭐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이걸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만약에 진짜다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공신력 있는 언론들에서 나올 텐데 어디에도 지금 1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27년 진짜 중국이 그러면은 시 주석이 모든 반대를 다 제끼고 이제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군의 이제 막강한 어떤 신무기 그리고 대규모 이제 배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인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 로켓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해군, 그 다음에 지방 군구 그리고 마지막 지금 그 중앙군사위원회까지 중국군의 어떤 의사결정, 머리를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지금 다 날려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작전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입안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중국군이 이제 뭐 미군처럼 계속적인 실전을 치르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많은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제 있는 상황이라면 뭐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은 미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고위 관계자, 군 관계자들을 봐도 이제 대만 침공과 관련돼 있는 이 정도 스케일을 뭔가 다뤄볼 아니면 그거와 유사한 것이라도 작전을 세워서 뭔가 부대를 동원해서 기동훈련을 시켜봤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일관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만을 침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미국과 뭐 영국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만 상황은 당분간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모든 반대가 없어지니까 시 주석이 결정을 내리고 가라라고 그러면은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당연히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내부적으로 브레이크가 걸 이제 세력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대만을 둘러싼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이제 중국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상당히 과격한 수단을 통해서 뭔가 이 라이벌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흔히 말하는 당 기율 위반이라고 하는 뇌물 사건을 뛰어넘어서 주석 책임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통치 체제의 가장 핵심을 위반했다, 파벌을 만들었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한 명분 쌓기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사람들한테 납득시키거나 해소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이 정도 이제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조만간 중국 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시 주석과 무슨 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제 충성 서약 같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악력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 포맷은 어떤 포맷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꽤나 늦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비교적 빨리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 주석이 이제 군 장악에 확실히 성공을 했구나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뭐 옛날 소비에트 체제만큼은 아니지만 중국도 이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도 많고 그다음에 말 만들기도 좋고 그리고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이제 이러한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만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심스럽게 얼러듣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요한 세계의 주요 지역 그리고 강국들이 다 자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미국에서는 스스로 지금 총 쏘고 국민들한테 총 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이 와중에 뭐 정신 못 차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중국은 또 이런 식으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세력이 아니고 모두가 지금 힘센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내부적으로 큰 불안과
붕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번쩍 차리고 상황을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권력 투쟁인가 아니면 쿠데타인가 아니면 부패에 따른 반부패 노선인가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장유사 장군의 실각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